홍길동병에 걸렸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그래요,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계엄군의 총구 앞에 섰던 사람이 내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있는 분들은 그 입장 차이대로 받아들이세요. 내란을 내란이라고, 총구 앞에 있던 사람을 내란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네, 김병환 위원장님. 예. 자본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네. 내란 수계 피의자 윤석열의 12월 3일 행위,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국내 투자자들의 패닉셀,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맞죠? 주식시장에서요. 네, 좀 매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12월 9일 날 국내 투자자들 블랙먼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패닉셀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희들이 증권거래소 갔었는데, 한국거래소 갔었는데 그날도 패닉셀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였죠? 김병환 위원장님. 12월 9일 국내 투자자들의 패닉셀의 이유. 그게 아마도 그 전에 탄핵 부결된 영향이 좀 있었고 개인들 매도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개인들의 패닉셀은 12월 7일 탄핵 불발, 즉 불확실성이 증폭됐기 때문입니다. 이복현 원장님, 네. 12월 12일 날 한국일보에 경제엔 탄핵이 났다라는 취지, 물론 탄핵 찬성 반대하는 다른 차원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이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약간 뉘앙스는 그렇습니다만 제 발언은 맞습니다. 네. 네. 12월 14일 날 그래서 탄핵 소추가 의결된 다음에 불확실성이 변동성 확대, 정치적 불확실성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다. 하지만 경각심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F4 회의에서도 다 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 불확실성 해소됐습니까? 지금?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 가장 큰 불확실성, 그 남아있는 요소,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 심판이 빠르게 종결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결국은 이 정부 전체, 국가 전체 가버넌스 부분이 이 어떤 변동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고, 다만 이제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내란 수계 피의자 윤석열을 빠르게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것이야말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따라서 그것이 민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자 누구든 그 사람들은 민생의 적이고 국민의 적이다. 그리고 내란 잔당이라 불려도 변명할 거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 말씀을 제가 회의 진행 상황을 외부에 있으면서 다른 일정 때문에 있으면서 봤는데요. 홍길동병에 걸렸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그래요,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계엄군의 총구 앞에 섰던 사람이 내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있는 분들은 그 입장 차이대로 받아들이세요. 내란을 내란이라고, 총구 앞에 있던 사람을 내란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달리 다른 입장으로 받아들이실 거면 다른 입장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다른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국민들 앞에서, 특히 헌재 앞에서 응원봉 들고 계신 분들 앞에 가서 말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여기 많은 분들이 그날 12월 3일 밤 계엄군의 총구 앞에 섰던 바로 그 시점 이후에 대한민국 모두는, 국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내란 잔당으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어떤 논리, 어떤 방법도 민생의 적, 자본시장의 적, 내란 잔당이라고 평가받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와 함께 이 회의장에 계시는 지금 기관장님들, 그리고 함께 옆에 계시는 동료 의원들이 저와 함께 대한민국 편에 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란 잔당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기관장님 여러분들께도 내란 잔당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편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